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전 재산을 잃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갑자기 꿈이 생겨요. 갑자기 소명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죽음 문턱까지 가는 어떤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깊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꿈을 꾸는 일에 어떤 구체적인 절차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꿈이 없는 사람한테 꿈을 꾸게 하는 일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존재성의 표현, 존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한테 만들어지거나 채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는 일은 매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다음에 전 재산을 잃어본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갑자기 꿈이 생겨요. 갑자기 소명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죽음 문턱까지 가는 어떤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깊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별에 왔는가?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일단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매우 짧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죠.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로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체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생이 너무 짧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점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젊은 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올해 66살입니다. 저는 66이라는 숫자가 내 나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대화 중에 나도 곧 죽고 뭐 하고 이런 거 말은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기사에 내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66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눈 깜짝할 새도 아니고 눈 깜할 새에 66이 됐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저는 대학에서 교수할 때 대학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19, 20살짜리들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파릇파릇해요. 완전 청춘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청춘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청춘한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런 말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나중에는. 왜? 나는 알아요. 그 청춘들도 금방 죽어. 인간이요, 금방 죽어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이 짧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진심으로 알아도 삶이 달라집니다. 게으를 틈이 어디가 있어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살다가 틈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이 매우 짧다. 이 사실만 알아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꿈이 생긴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존재적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 존재적 전환을 이루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저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 인생한테는 짧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짧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그것을 알기만 해도 내가 왜 이 별에 왔다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별에 왔다 가는지 궁금해지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거야? 하는 것이 자신한테 물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 짧습니다. 금방 죽어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불안하냐? 우리는 보통 불안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불안 해소 안 됩니다. 불안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품는 거예요. 자기 불안의 크기보다 자기 크기를 키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안은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살아있는 한 불안해요. 모든 생명체는 떨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진동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꿈이 있어 보세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불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이 달라져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생활 속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은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그 불안보다 커지기를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안보다 자기가 크면 그 불안은 그냥 자기를 절대 흔들거나 해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로 커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니까 거기서 불안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정적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비교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비교한 거다. 그런데 불안에 이런 부정적인 면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불안하다. 예술적 감동 다 불안해진 상태입니다.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힘 앞에 감상자가 무너질 때 느끼는 불안한 어떤 정서, 이것을 우리가 감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살아있는 것의 어떤 존재 조건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떤다. 살아있는 것은 다 불안하다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장자가 어떤 사신이 와가지고 궁궐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장자가 가라, 나는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는 그냥 그런 자라처럼 살겠다. 이걸 이제 장자는 작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이나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작회할 수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 그것을 하려면은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힘들다라는 그 말이 항상 귀에 박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면은
힘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런데 힘들다. 이 말은 의식하지 않고 싶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자기 의식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나약함, 이것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으면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걸 해야죠. 그런데 힘들다 하는 거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 힘드냐? 힘써서 사는 일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힘써서 사는 일에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힘써서 사는 일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생각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인데 어떤 나라는 새로운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요.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그냥 받아다 써요. 자, 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거나 긴장하지 않으면 힘 안 드는 방향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삶 자체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삶은 인위적인 거예요. 삶은 인위적인 것으로 다 돼 있어. 지금 이 방에 있는 것들만 해도 여기 어디가 자연이 있어요?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고 일부러 하고 에너지를 써서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훈련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이 있어도 그것을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는 에너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기에서 크게 갈라집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문명 세계, 삶은 인위적으로 되어 있다. 다 일부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고 일부러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도태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일단 진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어. 왜?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훈련돼 있잖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무엇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회한만 남기고 자기는 어느 순간에 아주 작아져 있단 말입니다. 아주 작아져 있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이 문명 세계는 다 인위적인 거다. 일부러 하는 거다. 물 흐르듯이 해서 나온 거 하나도 없다. 생각마저도 물 흐르듯이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율성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생각할 때도 일부러 방향을 정해서 의식을 집중해서 해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의 말을 좀 이렇게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그 한마디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자기 자신 이상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갈 때 필요한 거 뭐냐? 에너지를 써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상태가 여러분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지금 여러분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 별에 이렇게 짧게 왔다 가면서 다음에 분명히 있는 지금 나의 이상, 그 단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라는 헤르만 헤세의 이 말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